나는 결단의 위대한 힘을 일깨우고 무한 능력, 발산하는 활력, 신나는 정열을 누릴 권한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쓰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즉시 바꿔버릴 결단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자신의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결단, 기술을 제대로 익히려는 결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결단, 지난 몇 년 동안 무심했던 친구에게 전화하겠다는 결단, 자신을 다음 단계로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결단, 아니면 매일 가장 즐거운 감정을 갖고 살겠다는 결단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좀 더 기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마음의 평화를 갖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향해 새롭고 긍정적이고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라. 어떤 것도 분명한 목표를 위해 존재하려는 인간의 의지에는 저항할 수 없다. 인생은 우리가 내적으로 일치된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순간 변한다. 조용하고 겸손한 법률가이자 원칙적인 비폭력주의자의 결심과 설득이 거대한 제국을 쓰러뜨릴 힘을 지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는가. 인도를 영국 식민지에서 구하려는 마하마트 간디의 불굴의 결심은 세계 권력의 균형을 영구히 바꾸어버린 움직이는 화약통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목표를 이룰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대로 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선택은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첨예한 긴장을 일으켰던 쿠바 미사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니키타 후르쇼프에게 대항해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넘긴 존 F 케네디가 발휘했던 힘의 원천도 결단이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더 이상 멸시당하고 싶지 않은 이들의 좌절과 열망을 감동적인 연설로 알려 세계의 주목을 끈 힘의 원천도 결단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금융가의 정상에 혜성같이 등장한 힘의 원천도 또 끔찍한 추락을 경험하게 한 힘의 원천도 결단이었다. 결단은 엄청난 기쁨과 기회뿐만 아니라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이다. 진실한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촉매이다. 이 힘에 대해 가장 기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힘은 학벌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가정환경이 뛰어난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왕 같은 사람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힘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어떤 순간에라도 하겠다는 용기만 가진다면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내가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고 결단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당신의 영혼에 걸맞는 인생을 앞으로 영원히 살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라. 이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내 운명을 개척하고 이루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다. 1955년 어느 날 엘라베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아 어느 버스 안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는 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로사 파크스를 생각해보라. 그녀의 행동은 많은 논쟁을 불러왔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행동은 의식을 개혁하려는 민권운동의 시작이었다. 요즘도 우리가 인종, 종교,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 기회, 공평에 대해 정의하면서 논쟁하고 있는 활동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 로사 파크스가 그 버스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을 때 그녀는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을까? 그녀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숭고한 계획이 있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녀의 결단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나도 정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진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에드 로버츠를 생각해보라. 그는 휠체어에 의지해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를 깨야겠다는 결단이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에드는 14살 때부터 목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낮에는 정상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호흡 보조 기구에 의존해야 했고, 밤에는 인공호흡파에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소아마비와 싸우면서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그는 분명히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곱씹으며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사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헌하는 데 일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가끔씩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워야겠다는 그의 결심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15년 동안 에드는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휠체어용 도로를 만들고 장애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벽에 손잡이봉을 설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시작했다. 그는 목 이하가 마비된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장애인 재활부에 이사를 역임했다. 에드 로버츠는 어디서 출발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종착역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그의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강력한 결단을 내린 순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싶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이 마비되어 있다. 따라서 스스로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처음부터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방법을 알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무한 능력에서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초과정인 최고 성공 공식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행동을 취하라, 제대로 되고 있는 것과 잘못되고 있는 것을 찾아내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 방법을 바꿔가며 계속하라는 것이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시작이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고 방법을 바꾸어가며 계속한다면 결국 결과를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자마자 그것을 해내는 방법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일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면 왜 사람들은 나이키 광고가 그냥 해버리세요 하듯 하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 대부분이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적으로 일치된 집중력, 곧 결단이 일으키는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있다. 대부분 결단이란 말을 너무 오랫동안 쉽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단지 소망을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말을 해온 것이다.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담배를 끊고 싶은 데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다. 사실 영어의 결단이란 말은 라틴어의 뭐뭐로부터로를 의미하는 D와 자르다를 의미하는 KDR의 어원을 두고 있다. 진정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잘라버린다는 뜻이다.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결단할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담배를 다시 피울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몇 년 동안 금주를 하더라도 딱 한 잔만 다시 마시면 계속 마시게 된다. 힘들게 내린 결단이라도 진정한 결단을 내린 후에는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드디어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갖는 게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지 알고 있다.
이런 종류의 명쾌함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런 명쾌함을 가지면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 단지 오랫동안 이런 결단을 내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다는 게 어려울 뿐이다.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연약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을까? 연습을 하라. 더 좋은 결단을 내리는 방법은 결단을 많이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결단에서 확실하게 배워라. 단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미래에 더 나은 평가와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배워라.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자주 경험할수록 발전한다. 자주 결단을 내릴수록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발전하게 되고 한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정보나 기술을 얻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와 가치가 있다. 정보는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진정한 결단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동이 뒤따르냐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언제 얻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7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많은 세미나를 찾아다닌 것도 이 한 가지의 기술의 차이가 불러올 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정보가 다음 페이지 또는 다음 장에 있을지 모른다.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사용할 시간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이 모든 기술의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차이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결단을 내리도록 하고 소망하던 결과를 얻도록 한다. 이런 차이를 갖지 않으면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유명인들이 꿈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즐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한다. 이 책에서 곧 배우겠지만 그들은 목표를 이루는 것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의 차이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차이는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 원인이 된다. 그것은 앞으로 자기 발견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기준 차이이다. 때로는 방법이 남들과 차이가 없을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땀 흘려 운동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다면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가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유명한 경영 전문가인 W. 에드워즈 데밍 박사가 심오한 지식이라고 일컫는 것을 추구해왔다. 나에게 심오한 지식은 어떤 간단한 차이, 전략, 믿음, 기술, 도구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즉시 우리는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곧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삶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오한 지식을 추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주어진 삶을 개선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 결단의 순간들에 의해 운명이 형성된다.